물론 거기에 남교수가 있겠지. 하지만 전체를 줄이는 건 아니지. 그 일부 사업을 다른 아래들 바꾸는 건 괜찮지만, 그래서 굉장히 아마 비중을 한 5%는 갉아먹었을 거예요. 그걸로. 이게 이제 자원 배분인데, 이 산업 중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높은 산업이 뭘 같습니다. 확실히 수익률이 높은 산업이었어요. 확실히. 다른 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임업입니다. 임업은 한 50년만 확실히 관리하면, 잘 관리하면 200배 이상, 뭐 그건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성과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개인이 할 수 없죠. 50년 동안 돈벌이 되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남자라고 형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숲은 공공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방치하거나 공공이 하거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 새롭게 알게 된 건, 이게 경기 조절 기능이 있구나.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 피해가 있으니까 돈을 대줄게 라고 해서 지원하는 건 딱 두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경기 활성화, 경기 진작. 이거를 자꾸 저소득층 지원하는 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번에도 소비 쿠폰 나눠준 것 때문에 성장률을 한 0.3 정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답답하긴 하지만 내년에 2.5에서 2.7까지 성장률 2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자기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로서의 그 예산부서 말고는 예산 확보하는 여러 올리고 있는데, 소비자로서의 근데 그걸 좀 더 나가면 절약자, 아끼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것도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는 자세인데 이것만 해서는 또 안 되죠. 아끼기만 하다가는 또 집안이 망할 수 있으니까 숨은 자의 역할입니다. 숨은 자, 문을 열고 닫는 사람, 쓸 때와 안 쓸 때를 구분해주는 사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한참 시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쇼입니다, 쇼. 신규 예산이 1%가 안 돼요. 왜 1%밖에 안 되냐면 공무원들이 칸막이 때문이에요. 그걸 기재부도 못 건드려요. 기재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신규 예산만 신경 써요. 우리나라의 세부 사업 기준으로 8,500개 사업이거든요. 제 컴퓨터에 그 8,500개 사업에 설명서가 20만 페이지가 들어있어요. 원하시면 제가 링크를 드려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메일을 보낼 수가 없어요. 20기가가 넘어서. 양은 한 페이지인데 질이 높을 수 없어요. 양이 한 30장씩 되니까 설명이 자세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고 히스토리까지 다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 순환버전 그 안에서 또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는 아프리카 대륙보다 큽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가 현실이 어떤지 잘 모르시면서 계속 가난할 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만 해요. 더 컸었는데 요즘 아프리카가 좀 많이 커졌어요.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뭐냐가 있습니다. 깎으신 게. 근데 그 중에 1조는 국회의원들도 뭘 했다는 소리 주셔야 되잖아요. 국채를 갚았다. 깎아가지고 하고 고아원 보육원 있잖아요. 나온 애들이 18살이 나가잖아요. 이 아이들이 기초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동년배에서 한 30살쯤 측정을 해보면 18배예요. 기초수급자 이미 30살에 18배가 기초수급자가 돼 있어.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뭘 했냐면 각각 200명씩 해가지고 애들을 5년 이상 케어를 하는 거예요. 안착할 수 있게, 사회생활 할 수 있게 해가지고 했더니 평균 4배로 줄었어요. 18배가 4배로. 그러면 개인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지만 예산으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다. 해커만이라는 교수는 보육 예산으로 했을 때 16배 효과가 있다. 당연히 교육은 당연하고요. 다른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복잡함을 이해하는 사람, 관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게 복잡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데 제가 결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니 결산은 다 끝난 건데 왜 관심 있어? 핵심은 앞에 있는 얘기예요. 새로운 사업이 1%도 안 돼요. 그러면 결산을 알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새로운 예산안이 딱 제출되면 완전히 새로운 예산이 오는 걸로 착각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 저희가 일을 하는 게 요즘은 저희가 연구소 30명 있는데 아주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싸움이 안에서 있었어요. 되게 안 하고 싶어 기재부에서 해방을
놓고 안 하. 또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또 내후년 예산을 짜는 걸 시작을 했는데 대통령이 콕 집어서 정장 불러서 해라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를 부를 리가 없어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가서 회의하고 저녁에 2달 동안 근무하면서 저녁에 밥을 먹는데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이 정말 싫었다고 솔직히 지긋지긋했다고 이 나라 살림 요소 때문에 툭 하면 보고서 내면 반박해야 되고 뭐 싸우고 막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데 저희 연구소만 저희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런 일이 간에 그 단체장이 재의혹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의회 결정을 마음에 안 들면 조례나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그걸 받아들이면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 의회로 다시 와서 3분의 2가 의결을 해야만 통과되는 거죠. 3분의 2가 통과 안 하면 단체장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의회가 처음에 이제 반발하더라도 지금 물을 직접 드시는 분이 2%도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저는 물을 직접 먹습니다. 공무원들 믿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플라스틱에 담겨있는 물보다 미세 플라스틱도 적고 더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물업자들의 이 것에 흐름에 같이 딸려가가지고 지금 물을 마치 수돗물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돼 있죠. 근데 먹을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근데 98%를 화장실과 샤워와 빨래와 설거지에다 써버리는 거죠. 하여튼 잔디에 물 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근데 지금 평균 2%인데 파주 같은 경우는 8%가 먹어요. 유럽은 55%가 먹어요. 물이 더 안 좋은데도. 제가 작년에 파리 런던을 갔는데 안 먹는 사람은 한국 교포들밖에 없어. 그 프랑스 사람들은 먹는데 우리는 물을 안 먹는다. 그리고 여론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싸움을 할 때는 장애인단체 가장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한 15년 전에 장애인단체들이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가 가서 한 3년 정도 예산을 많이 이제 해드렸어요. 지금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연락도 안 하시는데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저기 지하철을 막고 뭐 이런 문제는 뭐 정치적 문제라고 보고 이 예산을 알기 때문에 비교도 하고 싸움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분들이 노력해서 서울 지하철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많이 생겨서 지금 저희도 다 같이 편의를 누리는 거죠. 소수에 대해서 배려를 하면 다수도 배려받는 거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기업과 연대. 권력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억하는 자들과 연대하는 자들이에요. 왜냐면 나쁜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자꾸 잊어먹어 사람들. 당했던 사람도 잊어먹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해주는 사람도 있죠. 기억하고 자꾸 알리는 사람. 주로 언론이나 지식인이나 사회운동 쪽에서 알리잖아요. 정말 싫지. 그래서 기억하는 자들 탄압하는 겁니다. 연대하는 자들도 갈라치기 하면서 대충 그냥 서로 싸우고 해야 되는데 모두가 같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연대하면서 가져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